용감무쌍 용수정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엄마, 그거 없는 거야. 엄만 그거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 민경화는 최애라를 하민이 방에서 지내게 할 목적으로 금한양에게 방 청소를 시켰는데 금한양은 하민이 침대 밑에서 뜻밖의 횡재를 하였고 그 금괴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으니 최애라에게 복수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애라는 그 금괴를 이용하여 용수정을 위기에 빠뜨릴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했는데요. 네가 원하는 게 용수정을 처리하는 거였어? 민경화는 매몰차게 내쫓았던 최애라가 자존심도 없이 자신에게 다시 접근하여 얻으려는 이득이 무엇인 궁금했는데 용수정이 공금횡령 혐의를 받아 경찰서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일이 아주 재밌게 돌아간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경화는 사실 아버지 장명철을 빼내기 위해 최애라가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최애라는 장명철이 나오든 말든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고 오히려 주우진에게 회장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우진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매달리던 과거의 최애라가 변한 것을 알자 도와주는 대가로 다시 주우진과 연결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으니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최애라를 마성가에 들인 것입니다. 최애라는 민경화에게 신임을 확실히 얻기 위해 주우진의 과거 약점을 끌어모아서 민경화 회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는 일을 성사시켜 주기로 하였는데 금한양이 갑자기 금괴를 발견하고 그 금괴가 장명철이 훔친 작물이라는 것을 알자 순간 불안함이 엄습해왔지만 이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장명철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금괴를 이용하여 용수정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용수정은 장명철에게서 켈리정의 납치 배후에 민경화가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내었고 장명철과 민경화에 대한 복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는데 여의주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자 빨리 복수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의주는 매일 머리가 눈에 띄게 빠지고 있었고 용수정은 여의주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커플로 비닐을 쓰자며 농담을 건넸지만 여의주는 담당이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 용수정과 이별하게 될지 몰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당장 용수정의 복수도 중요하지만 용수정과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추억을 쌓은 적이 드물었던 여의주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서 용수정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주우진도 여의주가 복수에 조바심을 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여의주가 병이 깊어지고 있는 것인가 걱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용수정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당황하였고 용수정은 최애라가 민경화 편에 서서 일을 꾸민 것을 눈치를 채고 장명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수정은 장명철이 훔친 켈리정의 금괴를 마성가에 숨겨놓았을 것이라고 제보를 했고 마성가는 경찰의 수색을 받게 되었는데 이미 최애라가 금괴를 빼돌린 후라 금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수정은 그 무거운 금괴들을 옮긴 것이 최애라가 아닐까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 금괴만 발견이 되면 장명철이 마성가를 드나들었다는 증거가 되어 장명철을 만난 적이 없다는 민경화의 진술이 거짓이 되는 것이니 장명철과 민경화를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었는데 수색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니 최애라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수정은 장명철을 찾아가 이봐 장명철, 네가 여기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너를 꺼내주겠다는 사람이 없네. 너 정말 인생 헛살았구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으면 네 가족도 너한테서 등을 돌리냐? 하고 말하자 장명철은 누가 나한테 등을 돌렸다고 그래? 하자 용수정은 당신 딸 완전히 민경화 편 다 됐어. 민경화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다고. 세상 구경하고 싶으면 조사에 협조해. 여기서 백날 기다려봤자 최애라든 민경화든 널 꺼내줄 사람은 없어. 장명철은 최애라에게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는데 최애라는 민경화가 무너지면 장명철도 무너진다고 설득하면서 켈리정을 납치한 건 나비서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하여 민경화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애라가 장명철을 꺼내주기 위해 민경화에게 접근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장명철은 용수정에게 그렇다고 용수정, 네가 날 꺼내줄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면 그만 가라. 하자 용수정은 너 우리 집에 와서 훔친 금괴 최애라에게 준 거야? 최애라가 그걸 가지고 날 무너뜨리려고 용 쓰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어디로 갔나 했더니 최애라가 가지고 있을 줄 몰랐네. 하자 장명철은 그게 무슨 말이야? 헤라가 금괴를 가지고 있다니. 최애라가 그걸 어떻게 알고? 하고 묻자 용수정은 그거야 나는 모르지. 나는 네가 그 금괴를 마성가에 숨겨놨겠거니 싶었는데 경찰에서는 금괴를 못 발견했다고 하더라. 근데 최애라가 나를 공금 횡령으로 고발을 했지 뭐야. 내가 회사 돈으로 금을 샀대나 뭐래나. 하여튼 최애라는 머리가 참 나빠. 장명철이 너가 어떻게 될지 미리 생각도 안 해보고 이런 일을 벌이다니 말이야. 최애라가 갑자기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네가 최애라에게 직접 금괴를 넘기지 않았다면 최애라는 누구 건지도 모르는 금괴를 찾아냈다는 건데 결국은 마성가에서 찾아냈든 그만 양집에서 찾아냈든 네가 훔친 켈리정의 금괴를 손에 넣은 것이고 그걸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나한테는 네가 금괴를 훔친 증거가 버젓이 있으니 오히려 난 너도 잡고 금괴도 찾고 일석이조가 된 셈이야. 최애라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이봐 장명철, 그러게 자식을 키우려면 똑똑하게 키워야지.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리는 딸이라니. 지금쯤 최애라는 나를 구속시킬 생각에 기분 날아갈 거지만 금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너도 최애라도 무사하지 못할걸. 아마 그때는 최애라가 또 무슨 변명을 대며 빠져나가려고 할지. 너한테 다 덮어 씌우지는 않을까 그 걱정이나 하셔. 용수정은 최애라 덕분에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웃음이 나옵니다. 용수정이 돌아가고 난 뒤 장명철은 최애라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 금괴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일을 벌이다니. 정말 되는 일이 없네 하고 한숨을 쉽니다. 한편 민경화는 주우진을 불러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보려 하는데 우진아, 너는 용수정이 정말 네 편이라고 생각하니? 네 편이 내가 공금을 횡령하고 다녀. 사업가는 항상 주변 사람을 잘 두라고 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도 주변 사람들을 잘못 두면 인생 꼬이고 날아가는 거 금방이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용수정과 얽히면 너라고 회장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니? 천만에. 그 애를 너무 믿지 마라. 그 애가 너를 믿었다면 여의주와 결혼을 하지 않았겠지. 하자 주우진은 제가 용수정과 결혼을 못한 건 어머님이 반대하시고 최애라와 엮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말씀은 바로 하세요. 하자 민경화는 내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용수정이 몸에서 착한 사람인 줄 아니? 그 애도 이 마성그룹을 가지고 싶어서 여의주에게라도 붙어서 살고 있는 거 모르겠니? 네가 여의주와 지분을 합쳐서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나는 다 이해한다. 나랑 솔직하게 털어놓고 네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얘기했다면 엄마인 내가 너한테 회장 자리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빙 돌아서 갈 생각을 했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나는 항상 네 자리 비워두고 있어. 원래 엄마란 게 그런 거 아니겠니? 네가 아무리 날 배신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안겨줘도 나는 일편단심 너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네 눈에는 내가 욕심이 넘쳐서 너를 이용한 것으로 느껴졌겠지만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너 솔직히 카드 막 쓰고 술 먹고 아무 여자랑 만나서 호텔 가서 하룻밤 자고 들어올 때도 내가 그렇게 몰아붙이며 야단치지 못했던 거 내가 친엄마가 아니어서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할까봐 나도 조심했었던 거야. 그때 너를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네가 나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친엄마로 너한테 다가가려고 한다. 민경화의 말에 주우진은 저한테 친엄마가 있는데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나를 아무리 구워 삶아도 전 예전의 주우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회장 되고 싶어서 여의주와 지분 합친 거 아니에요. 여의주가 회장 될 수 있게 내가 일부러 지분을 준 거라고요. 하자 민경화는 얘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여의주 아프다면서. 그럼 끝난 거다. 회장 자리가 한 달, 두 달 하고 말, 장난스러운 자리니? 회사 직원들 생계가 달려있는 중요한 자리야. 여의주는 죽는 날 받아놓은 상태라던데 무슨 회장이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을 날 정해진 여의주가 불쌍해서 회장 한번 해보라고 네가 잠깐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드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지. 하자 주우진은 저 공과 사 제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제 어머니였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제가 인연을 끊은 거예요. 하자 민경화는 어휴, 내가 그나마 사업가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심장이 멀쩡하지. 일반 아줌마들 같았으면 자식이 그런 소리를 하면 혈압 올라서 쓰러지고 말 거다. 그래,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도 너한테 한 짓이 있으니 그런 소리 듣는 거 당연하겠지. 네가 정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고치마.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너도 나를 벗어나 살 수 없고 나도 너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아. 꼭 내 몸에서 나아야 내 아들이니? 너는 내 심정을 그렇게 몰라주니. 이제 그만 반항하고 돌아와. 나 너랑 등지고 싶지 않아. 그게 내 진심이야. 하자 주우진은 제발 당신 입에서 진심이란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말하는 진심은 이용이라는 말로 밖에 안 들려. 나는 당신한테 돌아갈 마음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돌아오길 바란다면 당신이야말로 이제껏 지은 죄, 당신이 피해준 사람들 앞에서 사죄하는 게 내 마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하자 민경화는 그래서 너는 끝까지 나와 같이 갈 마음이 없다는 거니? 얼마 살지도 못할 여의주 편에 서 있겠다는 거니? 참 어리석구나. 용수정이 공금횡령으로 잡혀 들어가면 여의주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대체 뭘 믿고 네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번 이사회 투표에선 내가 이길 것이 뻔해. 네가 정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여의주가 죽을 거라는 거 이사들한테 밝히고 네 방탕한 생활을 폭로하는 수밖에. 하자 주우진은 이봐. 지금 당신 모습이 진정한 어머니 모습이야? 수가 틀리면 내 약점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내가 당신 아들이면 여의주도 아들이야. 민경화 씨,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로 말싸움 하지 말고 각자 살던 대로 살아갑시다. 내가 누구 편에 서든 신경 끄라고요. 주우진은 민경화에게 일침을 놓고 나가버렸고 민경화는 주우진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주우진은 하민이와 함께 황재림의 병문안을 가기로 하는데 병실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니 사람 말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이영애는 여전히 황재림의 재활운동을 돕고 있었는데요. 회장님, 점점 더 좋아지시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금방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 완쾌하셔서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하자 황재림은 사람 참.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어찌 이리도 열심인고. 내가 자네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지고 있어. 하자 이영애는 회장님 신세라뇨.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딸은 원래 엄마한테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저는 회장님이 일어나신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주우진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이영애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다른 손님이 와 계신가 궁금해서 그냥 들어가는데 이영애는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재림은 눈을 꼭 감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주우진도 하민이도 황재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방금 누구랑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소리가 나서요? 다른 손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요. 하자 이영애는 아무도 없긴 회장님 누워 계시잖아. 하고 말하는데 주우진은 할머니랑 대화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아직 안 깨어나셨는데요.
주우진이 의문을 품자 이영애는 할머니 계속 누워 계시면 심심하실 거잖아. 혹시 꿈이라도 꾸시면 즐거운 꿈 꾸시라고, 꿈에서라도 우리 하민이랑 우진이, 의주 만나서 재밌으시라고 나 혼자 얘기하고 있던 참이야. 하자 하민이는 할머니가 저 주무실 때 동화책 읽어주시는 것처럼 왕할머니한테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자 이영애는 하민이 말이 맞아. 가끔 책도 읽어드리고 하민이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는 중이었어. 하자 주우진은 그럼 매일 그렇게 대화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정말 지극정성이세요. 세상에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른 간병인 썼으면 절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할머니 돌봐드리니 할머니 금방 일어나실 것 같아요. 하는데 이영애는 주우진에게 말을 해버릴까 말까 갈등이 밀려옵니다. 아니야, 그래도 회장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이 있으신데 회장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참아야 해. 이영애는 황재림이 눈을 뜨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식구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황재림이 일어난 것을 비밀로 합니다. 하지만 하민이는 황재림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어린아이 눈은 못 속인다고 하민이 눈에는 황재림이 마치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민이는 황재림에게 왕할머니 얼른 일어나세요. 왕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저 그동안 키도 많이 컸는데 할머니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는데 황재림은 하민이가 안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우진과 하민이가 돌아가자 이영애는 황재림에게 회장님, 식구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회장님을 너무 보고 싶어해요. 하자 황재림은 민경화의 욕심을 끌어내리려면 계속 누워있을 수만은 없겠지. 오늘 하민이를 보니 그 고사리 같은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나도 더는 힘들겠어. 황재림은 조만간 식구들에게만 비밀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편 용수정은 여의주에게 아무래도 장명철이 입을 열지 않으니 나비서의 진술이 필요할 것 같아. 나비서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 장명철의 자백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번복이 되니 경찰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 하자 여의주는 나비서는 할머니 장례 이후 만난 적이 없는데 다시는 장명철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 우리한테 켈리정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잠적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괜히 짐을 지워주긴 싫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할까? 하자 용수정은 나비서가 싫다면 우리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비서가 켈리정의 위치를 우리한테 얘기한 것을 장명철이 알게 되면 장명철이나 민경화가 나비서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나비서가 당하지 않게 지키는 방법은 꼭 숨기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거 나비서도 잘 알지도 몰라. 경찰이 켈리정 납치범을 나비서로만 알고 연행을 한다면 나비서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경찰이 먼저 손을 대기 전에 우리가 나비서를 구해야 해. 나비서가 아무리 단독 범행 아니라고 우겨도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거고 나비서도 우리가 필요해지겠지. 일단 나비서한테 연락을 해서 장명철이 사주한 걸 입증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여의주는 오랜만에 나비서에게 연락을 하는데 나비서는 저 안 그래도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경찰에서 저를 켈리정 납치범으로 몰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하자 여의주는 장명철이 원래 그런 인간이야. 지 혼자 살려고 나비서를 물고 들어갈 작정인 거지. 납치당한 사람 꺼내준 게 누군데 나비서를 켈리정 납치범으로 몰고 가다니 정말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경찰에 잡히면 장명철이 이제껏 저지른 일들 죄다 나비서한테 뒤집어 씌울 텐데 그걸 아니라고 입증할 증거 같은 거 없어. 장명철이 이대로 풀려나면 나비서도 위험해질 거야. 우리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켈리정의 위치를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 나비서라고 장명철이 생각할 게 뻔해서 장명철이 나비서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 하자 나비서는 저 사실 할머니가 요양병원 계시는 비용 장 실장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장 실장이 시키는 일은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켈리정도 그냥 풀어줘 버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 실장이 저한테 다 덮어 씌워버릴 줄은 몰랐어요.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고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증거야 많죠. 혼자 잡혀가느니 뭐라도 불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하는데 여의주는 나비서 힘든 결정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나비서가 정의로운 사람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비서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빈말 아니고 진짜 우리한테 도움 많이 줬잖아요. 켈리 정도 덕분에 찾았고. 그래서 나는 나비서가 장명철한테 당하는 거 그냥 안 봐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의주가 설득을 하자 나비서는 장명철이 과거에 보안실 직원 이두혁을 납치할 때부터 모아둔 녹취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장명철에게는 최고의 신복이었던 나비서 때문에 이제 장명철은 파멸할 것인데요. 장명철은 신복도 배신을 하고 자식도 배신을 하고 민경화까지 나 몰라라 하니 구치소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비서의 입증으로 장명철이 구속이 되고 민경화는 황재림의 증언으로 살인미수 수사 대상이 되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